되게 이상해요. 내가 느끼는 바로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확답을 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일전의 영상 중에서 이혼을 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지급을 했을 때 그 뒤에 진행되는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예전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 요번에는 제가 지금 맡은 소송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이혼을 했다고 하면은 이혼을 안 했을 때보다 위자료가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원고가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자료 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혼을 하고서 이제 위자료를 지급을 이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한테 한 상태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피고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람핀 두 사람은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공동 책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위자료는 항상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액이 보통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분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실무에서 총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참 그래요.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할 경우에 상간자와 그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가 둘이 합쳐서 위자료를 보통 3천 정도를 많이 묻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면은 이혼을 먼저 하면서 바람핀 배우자가 피해자한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 그거에 대해서 문서를 남겼지. 합의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했어요. 이랬을 때 상간자한테 실질적으로 위자료가 인정이 될까 말까의 문제거든요. 변호사님, 둘이 합쳐서 3천만 원인데 벌써 배우자가 이혼을 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줬다고 하니 상간자는 물을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판결들이요 막 되게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나요. 2가지의 판례가 있어요. 내가 다 경험을 해본 거야. 하나는 정말 기각이 된 사건이 있었어. 너네 둘이 합쳐서 3천만 원인데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서 3천만 원 이미 줬으니 피고는 책임이 없구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기각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의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혼을 하면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한테 위자료를 2천만 원을 줬어.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요, 둘이 합쳐서 3천만 원이면 내가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소송을 할 거잖아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간소송을 했는데 그 사건 기각됐어. 이상하지? 3번째 사례. 이번에는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5천만 원을 줬어. 그러고서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각을 확신을 하지 않았겠어? 그치? 5천만 원이나 벌써 지급이 됐으니까 기각이 안 됐어요. 다 이상하죠? 판사 맘대로 하는 거야. 물론 그 사실관계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혼인기간, 외도기간, 그 다음에 부정행위 정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쵸? 그 다음에 피고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기각이 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제가 실무상 경험하는 걸로는 제 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천만 원만 받았어, 위자료로. 원고 입장에서는 나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겠네 하고 상가소송 제기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근데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고가 이혼을 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실관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판단해 보건대 상간소송에서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가 2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미 근데 2천만 원이 지급이 됐으니 2천만 원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나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각됐어. 보통 위자료를 받은 사건에서 상간소송을 기각시키면서 판사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지급을 위자료 얼마 받았다. 근데 그거에 오버해서 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그런 식의 논리를 피거든요. 다른 거를 한번 들어보자. 지금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 3천을 받았고 4천을 받았고 5천을 받았는데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상간소송이 인용이 됐어.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판결문에 설치되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또 이렇게 써요. 3천, 4천, 5천 받았지. 근데 원고 배우자로부터 받았다는 그 위자료가 그 성질이 피고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뿐만 아니고 이혼 자체에 따른 위자료도 다 같이 포함이 된 거야.
거기에는 부정행위, 거기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받는 상처도 있는 거지. 종합적인 위자료이기 때문에 그 위자료 전체가 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고야 너의 목도 남아있는 거야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때려요. 그러니까 판사가 위자료를 실제로 인용을 하고 싶으면 그런 근거를 대고요. 위자료를 기각시키려고 하면 아까 내가 전에 얘기한 그런 근거를 쓰거든요. 되게 이상해요. 내가 느끼는 바로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확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오케이. 난 항상 원고도 하고 피고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적어도 원고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할 건데 상간소송도 하고 싶지. 그러면은 보통 제가 조정이나 협의혼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합의서를 쓴단 말이에요. 합의서를 쓸 때 위자료 명목으로는 받았다고 적으면 안 돼요. 1억을 재산분할로 받고 5천만 원을 위자료로 받을 거야. 그래서 합의서를 쓰는 거야. 재산분할 1억 원, 위자료 5천만 원 그렇게 적었어. 실제로 1억 5천을 받고서 이혼을 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엄청나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5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위자료로 얼마 받았다고 해도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거를 명시하시면 나중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5천을 받았다고 기재를 하고 위자료를 명시적으로 받았다는 어떠한 근거도 남기면은 조금 나중에 상간소송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많이 그렇게 제가 진행을 먼저 하고 이혼 조정이나 협의혼을 먼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상간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거는 원고 입장에서 굉장히 그렇게 유리를 한 거고 피고 입장에서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왔는데 변호사님 쟤네 저렇게 이미 합의서 저렇게 합의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해오시고 문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원고의 전 배우자라도 협조를 구해서 원고는 당연히 협조를 안 하겠죠. 그거를 반드시 확보해 오셔야 선생님 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시키거나 기각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문서를 조금 확보해 오셔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결론은 반감합니다.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상담을 좀 잘 받아보셔야 된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